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TV 이 작가입니다. 저는요,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 글쓰기, 논술 수업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은 수업하기에 있어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도착을 했잖아요. 이렇게 자리,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노트를 펼치고 해 나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해 나가는 거죠. 뭐 문제를 풀기도 하고 글을 써 나가기도 하고 발표 시간이라면은 자기가 발표할 것들을 연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들 어떤 친구들이냐 하면은 오늘 뭐 해요? 하고 물어보는 친구들입니다. 제가 해 나가는 이제 수업 방식이 이제 아이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해 나가면서 선생님과 얘기 나누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친구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시켰을 때만 하는 친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전 시간에 어디까지 수업이 이어졌고 어디까지 자신이 공부해 나갔는지가 체크가 된다면은 다음 시간에 들어왔을 때 내가 해 나가야 할 것들을 알고 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뭐 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고 선생님 오늘 뭐 해요? 노트도 안 펼치고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해 나갈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친구들의 경우는 시켰을 때에만 잘 해 나가는 아이들, 시키는 것에 길들여진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시키는 거라도 해주니까 어디에요지만 우리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시기에 그 바쁜 시기에 공부를 잘 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척척척 해 나가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 꼭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를 알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의 방향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물론 엄마 주도로 스케줄을 짜줬습니다. 오늘 뭐 논술학원 가고 수학학원 가고 영어학원 가고 스케줄을 짜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생님이 알아서 척척척 다 해주겠지.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게 아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본인 스스로도 학원에 가면은 영어 시간에 나는 어디부터 출발해서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초등시기부터 좀 연습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부를 함에 있어서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 그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도 오늘 수학 시간에 문제집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면 돼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갖고서 오늘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공부해 나갈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 이렇게 지시 내리기보다는요. 이렇게 시키는 것보다는요. 오늘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거지?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뭐 하기로 했어? 뭐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자주 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더 의지를 다잡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등 시기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잘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몇 쪽까지 풀기로 했지? 오늘 뭐 할 거지? 하면 아이들이 오늘 몇 쪽까지 풀 거예요? 오늘 이거 할 거 맞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정확히 내가 뭘 해 나갈지를 알게끔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대답해봐 저렇게 대답해봐 해서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도
예,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아, 나 오늘 이런 공부를 해 나갈 거구나.' 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그냥 국어 공부할 거예요, 그냥 수학 공부할 거예요가 아니라 수학에 있어서도 어느 부분,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갈지를 스스로 인지하고 그것을, 그 문제를, 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요? 오늘 그냥 문제 풀 거예요. 오늘 그냥 발표할 거예요가 아니라 반드시 이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게끔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뭘 공부해 나가는지 아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된다는 거. 예, 이것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쳐 나가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시키기만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예, 시키는 것만 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시키면 이거 하면 된다.' 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는 거 해 나가면서도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자기가 뭘 해 나가고 있는지 또한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당연히 또 문제 해결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존적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의존하게 되고, 아빠에게 의존하게 되고, 선생님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누군가에 의존해서만 어떤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킨 것만 풀어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1차원적인 일만 해 나가게 된다. 시킨 것, 딱 이것만 해 나가면 된다. 이것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하고, 예, 그거를 또 연결시켜 가지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것들을, 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결국은 태도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렇게 학습하기에 있어서의 그 시작, 그 태도가 잘못된다면은 학습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습에 있어서도 삐걱대고, 그리고 멀리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단기간에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멀리 나가는데 어떤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해 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선생님, 저 다 했어요. 다 풀었어요. 예. 모든 걸 그냥 쉽게 쉽게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쉽게 쉽게 해결하라고 하고요. 그 속도에 집중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맞는지 틀린지 정답에 연연해 하게 된다는 거죠. 예, 정답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빨리 했느냐에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모르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답만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예, 고민, 생각 없이 그냥 속도에 매달려 있는 거죠. 예, 빨리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정답 맞아요? 예, 우리 초등시기부터 고민 없이 생각 없이 빨리빨리, 예, 그 흐름에 맞게 달려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기는요, 뻥뻥뻥 우리 생각의 두뇌가 뚫려 있는 시기입니다. 자유롭게 우리, 예, 나아갈 수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깊이 있게 고민하게 하고, 조금 더 생각하게 하고,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 예, 문제 해결력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내가 더 빨리 더 많은 양을 해 나간다에 이제 집착하는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이제 반대 성향의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간 끌기 작전을 펼쳐나가는 친구가 있죠. 아, 오늘 이거 한다고 나 여기까지 빨리 할 수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5시까지야. 그러면 천천히 풀어야지. 나 오늘 할 일 여기에서 그칠 거야. 이런 성향의 친구,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키는 것만 해나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심한 친구들은 어떤 경우까지 있냐 하면은요, 이렇게 노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노트 안에서 어느 부분부터 써 나가야 할지가 보이잖아요. 예, 위에는 이제 남겨두는 칸, 아래 이렇게 남겨두는 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하고 그 맨 꼭대기부터 그냥 줄줄줄줄줄줄 쓰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생각하기 싫다. 나는 시키는 거는 어찌 됐건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써 나갔다. 뭐 나는 시키는 대로 써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리하면은 더 깔끔하게 쓸 수 있고 잘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막 써 나가고 그냥 당장 주어진 그 문제만 어찌 됐건 풀어 나가려고 그런 생각들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좀 사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예, 우리가 중고등 시기에 공부해 나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잊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좀 자주자주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이 노트의 앞부분부터 쓰면 어떻게 될까 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 불편하겠지. 너 나중에 글 읽어 내려가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짝 붙여서 쓰면은 눈에 잘 들어올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라날 수 있게끔. 지금 이 초등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으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시기거든요. 물론 엄마 주도로 스케줄은 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요. 그 스케줄은 짜줄 수 있지만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는 아이와 같이 고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영어 공부에 있어서는 리스닝에 있어서는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떤 것들 들어봤어? 오늘 들은 것들 기억나는 단어 있어? 뭐 문장 있어? 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일이 없고요. 어찌됐건 부모님께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을 할지에 대한 또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인 친구들, 시키는 것만 하지 않는 반대인 친구들 어떤가요? 앞서서도 얘기했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자리에 앉고 지난 시간에 내가 못했던 것 뭐였지?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까지 문제 풀었구나. 이제 여기 문제 풀어야 되겠어. 또 뭐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쓰는 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발표 시간이 남았다 하면은 스스로 또 노트 펼치고 막 발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한 친구 수업하는데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자리 잡힌 친구거든요. 그래서 노트 펼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 저 발표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해나가는 거죠. 자신의 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의 아이 어떤 아이이길 바라시나요? 시켜서만 하는 아이가 아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잘 자리 잡힌 친구 같은 경우는 시계를 봅니다. 시계를 중간중간 봅니다. 이 친구는 왜 시계를 볼까요? 자기가 오늘 하루 해야 될 것들을 인지해 있잖아요. 자기가 오늘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글쓰기 수업에 있어가지고 이 1인 가구에 있어가지고 1인 가구 신문을 읽고 그 핵심 내용을 찾고 문제를 풀고 여기까지 해나가야 되는데 나 문제 다 풀어 나갈 수 있을까? 나름 고민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반드시 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10분밖에 안 남았어. 나 빨리 서둘러야겠는데? 좀 더 빨리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의지를 다잡고 열심히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계를 중간중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계를 봅니다. 그런데 시켜서만 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빨리 하는 게 사실은 잘하는 게 아닌데 빨리 해서 난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고 또 두 부류가 있다고 하죠. 언제면 끝나지? 아, 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문제 풀기 싫어. 그럼 이 쉬운 문제를 조금 천천히 시간 끌면서 어떻게든 시간 끌면서 시간 내에 이것만 오늘 하자 해서 나름 아주 깨를 씁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시켜야 하는 아이도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죠. 시켜야 하는 아이는 시키는 것은 잘하는데 그런데 사실 시키는 것도 그냥 시간 끌기용으로 무의미하게 억지로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학습으로 있어서 그렇게 큰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아이에게 잘 심어줘야 한다. 지금 초등 시기부터라도 잘 변화시키면 돼요.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어머님의 노력 또한 함께 갔을 때 분명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시켜서만 하는 아이, 시켜야만 하는 아이,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앞서서 얘기했죠. 정리를 한다면은 첫째,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스스로도, 엄마만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스스로도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는지 파악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자꾸 질문해 줘라. 너 오늘 무슨 공부했지? 했을 때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답하게끔 자꾸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항상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오늘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도록 또한 자꾸 질문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시간 끌기 작전 그런 게 통하지 않게, 너 오늘은 이만큼은 해야 돼, 이만큼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막 해왔다 하면은 칭찬 가득해 주시고, 야, 나 엄마 오늘 너 여기까지밖에 못하고 올 줄 알았는데 너 이만큼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주 피드백 해주고 이렇게 소통해 줘라.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얘기했죠.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라. 너무 급하게 진도를 달리려고 하지 말라. 초등시기 아직은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을 키워나갈기에 적기라는 거죠. 많이 생각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게끔 자꾸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라. 예,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더 이상 우리 아이 시켜서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